쑥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덕후들의 방송. 안녕하세요. 덕보드 차트 시작합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전거 안 타는 자덕 라싸입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덕질하는 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리숱이 옅어지고 있는 덕후 듬성입니다. 어떡해. 여름인가요? 안녕하세요. 덕보드 차트 에이스입니다. 오, 에이스님 또 준비를 안 하셨어? 했는데 쑥스러워서.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준비한 거 뭐였냐면 덕보드 차트의 마지막 희망 인류의 구원자 에이스였으면 메시안 내 안에 흑염룡이. 흑염룡 레벨이다 이거 진짜. 자, 지금 한 분이 지각을 했습니다. 안 오고 있죠 지금. 네. 누군가요? 저는 예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늦는다면 이분이 늦을 것이다. 올 것이 왔다. 네. 그죠. 햇님이 아직 오덕후를 꿈꾸는 삼덕후 햇님이 안 오셨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시니까 저희 방송 중간에 합류를 할 것 같아요. 네. 네. 구박은 그때 하는 걸로 하고 네.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좀 3주 만에 녹음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동안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네. 저희 영혼의 프렌드 살구만 녹차라떼님께서 제 6의 멤버. 식스맨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슈퍼히어로에 대한 토론 잘 재밌게 들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이라든지 그 엑스맨 설정 이런 것들 재밌게 보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재밌죠. 저희 엑스맨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엑스맨. 네. 엑스맨은 또 다른 히어로물들에 비해서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이 사람들이 좀 돌연변이라서 네. 약간 좀 원치 않게 힘을 얻은 그런 것도 있고 재밌는 맞아요.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사실 아이언맨 그거 있잖아요. 시빌워에서 나왔던 그 주요 갈등은 사실 이미 엑스맨에서 했던 갈등인 거죠. 그렇죠. 엑스맨 히어로 등록법이라는 2가 거. 3인가 네. 거기서도 하잖아요. 그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DK 라니스터님 저희 새로운 구독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서야 이 방송을 알게 되다니 반성하며 구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반성까지야. 네.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저희가 사과 방송을 올린다고 제가 글을 올렸는데 DK 라니스터님이 사과 방송까지 할 필요는 없다. 아주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저희 마음이 괴로웠죠. 하고 나서 네. 이불킥하고. 그리고 식 엔젤님 저번에 저희 5스타 방송 네. 하고 난 후에 슈펠트 올려주시고. 네, 슈펠트 올려주신 프라모델. 그 능력자분이신데요. 네. 이제 아주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일단은 햇님한테 광역 도발을 시전을 하셨습니다. 햇님의 통장이 또 자동으로 열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젝션 키트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인젝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르라고 하셨는데 저도 약간 뽐뿌를 받고 있어요. 네. 저도 이번에 일본 가서 살 뻔했어요. 저도 네네. 이거 그 일본 가서 블랙나이트 봤는데 살 뻔했어요. 네. 이게 박스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그 장착된 완성 모델도 봤거든요. 네네. 이 그 버스터 런처 길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한 거의 한 50cm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들 수 있어요? 길다. 그러면? 아니 그 유리장 하나를 지가 다 써야 돼요. 거의 우와. 네. 한 칸은. 근데 어디다 멋은 진짜 그냥 간지날 것 간지는 같아요. 진짜 폭발. 실제 작품하고 비슷한 게 묘사를 해놨네요. 네, 그렇죠. 마스터 엄청 길잖아요. 네, 그렇죠. 한 3번인가 접히고. 진짜 멋있겠다. 멋은 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네. 전시된 거 보면. 네. 그리고 식 엔젤님이 또 아이언맨 대 배트맨 저희 편 들으시면서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캐릭터 배경 작품을 한정짓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섞인 것 같아요. 섞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처음 컨셉과는 좀 멀어지게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네. 저희 원래 이런 방송이니까요. 네. 이게 이런 이제 지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저희도 방송 끝내고 나서 약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좀 섞이지 않았나라고. 네. 그런 게 좀 아쉬웠다고 하고 그리고
나사님 토론태도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불편하게 들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원래는 항상 이게 사회를 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저번 방송에서는 제가 토론자 입장에서만 얘기를 그거 해야 되는데 자꾸 막 중간중간에 막 네. 사회자가 빙의가 돼가지고 막 네, 그렇죠. 네. 자꾸 이게 제안을 또 사회자가 흠질거려서 그죠. 그래서 이제 불편하게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반성을 하게 됐고 이게 제가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편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사회를 하고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끊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다른 멤버분들한테도 미안한 감이 참 많아요. 실제로 편집할 때 거의 통편집 수준으로 어떤 분들의 멘트를 날려버린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참 미안하다는 감정을 항상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미안하죠. 편집도 맞아요. 같이 해야 되는데 편집은 잘 몰라요. 넘어가니까. 아몰랑 네, 괜찮습니다. 편집 그거 뭐 자동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녹음만 하면 자동 돼 있는 거 아니야? 오 대박 진짜 수봉님으로 편집 당한 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다 날려버릴 거야 내가. 네, 이렇게 많은 댓글들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번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 피드백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번 주제는 뭔가요? 이번 주제는 좀 더 좀 암울한 내용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흔히들 말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이긴 한데 현실적이면서 좀 더 뭐라고 하죠? 살만한 세계가 어떤 건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기준점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네, 기준점은 하나는 그러니까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일어났을 때 이 상황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나마 이 어떤 세상이 좀 더 이제 생존에 용이한가. 그래도 네, 살만하다. 네,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이제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송은 잠깐만 호준이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번 방송은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올해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네. 무슨 상관이지? 장래 도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시대를 잘 탄 미리 주제죠? 좀 그 방독면 같은 것도 좀 구매하시고 네,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네, 이거 관련해서 둠스데이 프레퍼스라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미국에 있어요. 네, 쉘터를 만들고 뭐 보존 식량을 보관을 하고 생존법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일종의 뭐 문화가 될 정도로 사실 세계 멸망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 미국에서는 이게 약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연구하는 단체도 실제로 많고 맞아요. 사람들이 실제 모으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미국이 아직 살기가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도래하지 않은 위협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특별히 외계인에 대해서 공포를 많이 가지는 이유라든지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실제로 본토가 침공당한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메리칸 어택을 당한 적이 없어요. 네. 9.11이 처음이었죠. 네. 네. 포스트 아포칼립스 설명은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포스트 아포칼립스하고 저희가 디스토피아하고 구분을 좀 짓기로 했잖아요. 네네. 네. 디스토피아 같은 경우는 세계 멸망 전으로 그렇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암울한 미래 이런. 디스토피아는 제가 생각에는 인류의 문명이 그대로 유지되고 발전돼 왔는데 그 방향성이 너무 암울해서 네. 좀 이제 유토피아의 반대말로 이제 쓰이는 경우가 많고요.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포칼립스라는 말 자체가 약간 멸망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파괴된 후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은 경우는 좀 장르가 다양하죠. 주로 핵으로 멸망하는 뉴클리어 아포칼립스가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비 아포칼립스.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어리언 아포칼립스에서 이제 인베이전한 그런 네. 경우 거의 그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하나 더 이제 자연이 파괴되는 경우, 예, 자연재해 같은 걸로 인석 이제, 충돌이라든지. 예, 뭐 그런 식이죠. 뭐 나우시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연재해. 사실은 자연 네. 근데 인터스텔라는 그거는 약간 네. 애매해요. 그게 그런가? 전쟁으로 다 파괴되는 건데 자연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보면 그 거인병이 네.
그 지구를 다 불태웠다 뭐 이런 아, 식으로 맞아요. 설명이 네네. 나오니까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핵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반물질 같은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빔이. 네. 수북님 오늘 조용하시네요. 네, 지금 기관지가 안 좋아서 아. 네, 자꾸 타이밍을 좀 한 발씩 네. 좀 놓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5개의 주제를 그 작품을 준비를 해왔어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작품은 게임 폴아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작품은 열흘 만화 1000원 돌파 그랜라간입니다. 이게 무슨 포스트 아포칼립스 맞다니까요. 앞서 설명한 그 분위기랑 전혀 다른. 여기도 맞아요. 되게 멸망가고 있어요 지금. 지구 인구가 100만이 안 돼요. 네, 제가 선택한 작품은 이츠키 나츠미 작가의 오즈입니다. 만화책이고요. 재밌죠. 네. 네, 제가 준비한 작품도 많은데요. 세기말 구세주 전설 북두의 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햇님이 준비한 작품은 그 케빈 코스튼의 시작과 끝인 워터월드를 준비하셨습니다. 시작은 아니고 끝이 끝이에요. 확실한 끝이긴 네, 하죠. 확실한 네. 끝. 네. 베데슈에서 그 아버지 역할로 나오신 분이죠. 그래도 재기하셨나 봐요. 네. 뭐 그 뒤에 몇 번의 영화를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재기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 그 헐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스타에서 지금은 그냥 조연급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그 정도 위치였으면 지금쯤 계속 주연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알파치노나 로버트 드니로처럼. 아니면 뭐 정말. 리암 니슨 정도로라도 나와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은 네, 인천 상륙작전에도 불러주지도 않고 그죠? 왜냐면 네임밸류로 치면 불러주셔야 되는데. 네임밸류로 치면 톰 행크스 레벨이었어요. 그때 맞아요. 늑대와 진짜. 개춤으로 성공했을 음. 때는. 최고였죠. 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작품은 제가 준비한 작품인 북두의 권입니다. 네. 북두의 권은 그 1983년부터 88년까지 소년 점프에 연재되었던 만화인데요. 네. 그 또 드래곤볼에 이어서 또다시 또 점프 만화를 소개하게 되는군요. 이것도 그 점프 만화다 보니까는 그 드래곤볼처럼 그 점프 만화의 특징을 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네. 즉흥적인 이야기 구성, 뭐 군데군데 보이는 뭐 설정 구멍, 그 높은 인기 때문에 끝내야 할 때 끝내지 못하고 질질 끝나가 그 용두사미로 네, 맞아요. 끝나버린 것도 점프 만화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웬만큼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 북두의 권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뭐 일부라 불리는 그 라오우 편이 가장 유명하죠. 뭐 그 뒤 얘기는 사실 잘 뭐 모르시고 사실 그게 끝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뒤에 뭐 그 10년 뒤에 가지고 또 이야기가 그게 약간 라오 다른 지역도 가고 네, 막 이런. 라오가 네. 1부고요. 네. 2부, 3부, 4부가 뒤에 더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도 딱히 뭐 그렇게 보는 걸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라오로 끝나는 게 그렇구나. 좋았어. 프리더야 라오. 저는 진짜 2부가 있구나. 네, 네. 기억납니다. 네. 네. 그 제가 이 작품을 그 처음 접한 거는 그 90년 전후 친척 누나 집에 놀러 갔을 때인데요. 그 드래곤볼도 거기서 처음 봤고 그 큰 판형의 그 해적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광고 문구에 드래곤볼을 뛰어넘는 인기작이라고 써 있었어요. 네. 예, 당시 이제 한국에 이미 드래곤볼이 굉장히 큰 인기를 이미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 광고가 뭐 영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게 아, 그죠. 예. 그 북두 신권이 북두의 권이 인기 절정일 때 그 손오공은 레드 리본군하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네, 드래곤볼에 좀 재미 없었다고 하는 에피소드인 그 추억팔이는 여기까지 하고 네, 우리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 그 현실성. 네. 예. 이 만화책 1권 처음 딱 펴면 나오는 장면이 그거예요. 199X전 세계는 핵무기로 멸망했다. 맞아요. 땅은 갈라지고 바다는 마르고 모든 생명체가 멸종한 것처럼 보였다. 로 시작합니다. 예, 꿈도 희망도 없는 세계에서 이제 오로지 원시적인 힘만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고달픈 세상이죠. 네, 예. 매드맥스죠. 네. 그러네요. 만화판 매드맥스입니다, 사실. 근데 예, 이거는 그 현실성에서 좀 첫 번째 페이지부터 좀 오류투성이라 할 수 있어요. 거대 생물의 등장이라든가. 199X전은 이미 지났잖아요. 네.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설정은 그럴 수 그거야 있죠. 뭐 옛날 작품. 옛날 작품이니까는 네. 네. 네, 그래서 그 최근 나온 개정판에 보면은 20XX 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요? 네. 깨알같이 깨알같다. 수정했네. 네, 그리고 뭐 바다가 마르고 그랬다는데 나중에 보면 켄시로가 그 뭐 배 타고 대륙도 건너고 그죠, 그러거든요. 그죠. 네. 이상했어요. 저는 물이 그렇게 많은데 물로 싸우고 있어. 뭐, 예, 그리고 농사도 짓고 그러잖아요. 예. 살만하네요. 또- 괜찮다. 아니 근데 다 뜯겨요. 그 이상한 깽들 같은 애들한테. 맞아, 맞아. 또 그 멸망한 세계라고 하기에 여기 나온 애들의 발육 상태가 너무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켄시로가 흙이 막 켄시로가 보면은 키가 185에 몸무게가 100kg거든요. 예. 근데 그 적 대장도 아니고 적 졸개들 중에서도 켄시로보다 작은 애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켄시로 작은 편이에요. 거기서는. 예. 뭐 게다가 뭐 그 다들 그 물렁 사이도 아니고 다 근육질이에요. 그죠. 뭐 프로틴 바라도 매일 먹는지 다 단백질이야 애들이. 근육에 부피는 지방의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렇죠. 닭가슴살이 필요할 텐데. 어. 예. 근데 여기 나온 애들은 뭐 적 아군 할 것 없이 다 그 물도 제대로 못 먹는 애들이잖아요. 네. 예. 음식도 뭐 곡식이나 조금 먹을까. 고기 먹는 장면은 제가 이 작품에서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어디서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도 뭐 먹는지 이들의 근육질 몸은 너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또 물도 못 구하는 세상에서 오토바이 기름은 어디서 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죠. 다들 오토바이로 차 타고 다니고 아 진짜요? 항상 막 횃불 같은 거 켜져 있고. 횃불은 왜 켜는 거야? 도대체? 그다음에 뭐 다들 그 뭐 이상한 철로 된 장신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대체 그런 장신구들 어떻게 재련을 해가지고 맞죠? 오 그러네요. 예, 만들어서 그렇게 되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치장을 하고 다니는 것도 궁금하고. 그 찡으로 만들어진 가죽 자켓 같은 거 그러니까요. 되게 많이 입고 다니고 그거 좀 기술력이 있어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장인들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또 온 세계가 방사능으로 오염됐는데 이 세계관의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는 얼마나 짧은지 다들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아니면 다들 이 피폭에 의한 부작용으로 이렇게 근육질 몸이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한 번씩 그런 장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핵 폭풍이 불어가지고 그거를 뭐 쉘터 안에 들어가서 피하는 네. 장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네. 주인공의 사형인 그 토기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아, 그 친형이 아니었어요? 사형이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어쩐지 안 닮았더라. 그래서 네.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방사능 그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몸이 안 좋은데 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그 핵 전쟁 당시에 또 이제 생존해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핵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 년 안 된 세계예요, 이 세계가. 그래서 돌연변이 많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짧아서 오히려. 그렇죠. 그런가요? 그런 거 치고는 그 되게 좀 비참해진 삶에 사람들이 또 적응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깨달았어 이 사람 지금. 납득하시면 어떡해요? 그런가요? 그러면 저는 현실성에 높은 점수 못 받겠다 생각했는데 꾸봉님 덕분에 점수를 좀 더 받겠네요, 제가. 뭐지? 그다음에 이제 현실성에 이어서 생존 용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뭐 방사능에 피폭되지도 않고 그 어느 정도 그 힘만 있으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최소한 그 아프리카의 원시 인류보다는 더 생존에 용이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요. 일단 너무 폭력적인 갱들이 많고 그다음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방사능이 전 세계에 펴져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힘들죠. 이제 이 작품에서 보면 이제 뭐 켄시로 이후 또 이제 라오 죽고 10년 이후까지도 나오는 세계를 보면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방사능 누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뭐 일단은 그 자연에 대한 위험은 더 덜한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뭐 맹수나 그런 건 없죠. 질병이나 뭐 이런 걸로 고생하는 장면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식량 자체가 작은데.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원시 인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해서 먹을 건 굉장히 충분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연구가 되어 있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를 괜히
아, 죄송합니다. 네, 그냥 얘기를 하자면 뭐 그런 식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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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만 이제 이 작품에서 그 생존 영위성 측면에서 좀 아쉬운 게 그 켄시로인데요. 켄시로의 그 구원은 그 부자들의 이벤트성 적선처럼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뿐 그 확장성이 전무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세기말 구세주 전설인데 제목. 그러니까요. 근데 한 명만 구하잖아요. 예. 계속. 보면은 뭐 켄시로 정도 되면 뭐 세력 모아서 뭐 군대 만들고 예, 그다음에 뭐 치안에 힘쓰고 이러면 뭐 국가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 역량이 충분해 보이는데 네. 예. 근데 켄시로는 만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첫 장면과 똑같이 홀로 어디론가 떠나요. 예. 그리고 또 개인적 차원의 구원만을 반복하죠. 맞아. 예. 그죠. 그래서 아니면 뭐 이 장면이 네. 보면은 1권이나 마지막 장면이나 켄시로는 변한 게 없어요. 무술 실력만 약간 늘었을 뿐이지 많이 늘었죠. 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예. 맞아요. 그 장면이 좀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죠. 네. 네. 아쉽고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사실 매드맥스의 북두의권 같은 경우는 매드맥스의 패러디, 오마주? 하여튼 네, 오마주. 엄청난 차용을 해온 작품인데 오마주는 사실 뭐 많이 좀 맞죠. 좀 순화된 편이고 그쵸. 베낀 거죠. 그냥. 네, 우라카이를 한 거죠 사실. 네. 그래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매드맥스에 나오는 그 맥스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차원의 일들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죠. 그 상황에서의 생존에 더 포커싱을 네. 맞춘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뭐 네. 사회적 차원의 행위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매드맥스 주인공의 성격이 북두의권 켄시로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제목을 그럼 그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세기말 구세주 전설. 어쨌든 네. 뭐 그렇죠. 그게 아마 세기말 구세주 전설이라는 제목은 그 나중에 애니판에 붙은 예, 부제일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 네. 원작엔 아마 그런 부제가 없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점수를 그러면 매겨볼까요? 네. 첫 번째 기준인 현실성. 네. 현실성. 사실 이게 맥락이 좀 없어요. 그냥 매드맥스의 세계관을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막 권법으로 사람 죽이는데 10초 만에 사람이 폭발하고 10초 동안 너의 잘못을 반성해라고 10초 너무 짧잖아요 사실. 그리고 갱생의 기회도 안 네. 주고. 그리고 또 여기 그 좀 제가 좀 웃긴 장면이 있는데 그 막 뭐 너의 보스의 위치를 불어라 해서 예. 얘가 막 불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줘 불게 하고 다 불어요. 예. 근데 켄시로가 죽이거든요. 네. 아까 살려준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켄시로가 하는 말이 너는 지금까지 약속을 지킨 적 있었냐? 뭐야 악마네.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요. 함부라비네 함부라비. 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라오와 싸우기 전에 엄청나게 거대한 적이랑 싸우잖아요. 저는 거기서 진짜 완전 빵 터졌어요. 그게 한 키가 건물을 말하죠, 그냥. 예. 예, 거의 뭐 한 진짜 한 30층짜리 건물만 해요. 진짜. 뭐야. 그리고 날라차기해서 죽이는데 날라차기를 해서 어떻게 그렇게 날라가 비행기도 아니고 그죠? 무슨 ICBM이에요. 무슨 그렇게 날아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이 네. 켄시로가 자기보다 뭐 서너 배 큰 애들을 그냥 뭐 손가락 하나로도 네. 막 들고 던지고 네네. 갖고 놀잖아요. 일단 선업에 큰다는 것도 네. 말이 안 되고요. 이거 그 공식 설정에 보면은 켄시로의 근력 해가지고 이제 네. 측정 불가 그렇게 써 있어요. 드래곤볼인 줄. 드래곤볼이네. 진짜. 측정 불가요. 네, 그래서 현실성 네. 많이 줄 수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매드맥스의 그 기반이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 2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있지? 생존 생존 요리성. 요리성. 생존 요니성. 사실 여기서 다들 보면 키가 막 켄시로가 제일 작은 편이잖아요. 185가 작은 편이에요. 싸움만 잘하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근데 있는. 싸움을 켄시로만큼 잘할 사람은 켄시로밖에 없죠. 네, 그래서 생존 가능성 거의 1점으로 봅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거. 1점은 좀 아니다. 그럼 다시 그럼요. 할게요. 예, 폴아웃 이런 거 보세요. 예. 바퀴벌레가 사람 많은 게 바퀴벌레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식량으로 쓰세요. 식량이요. 아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어쨌든 오염돼 요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오염된 거 그 다 먹어요, 나중에 그거. 설명할 수 네. 있어요. 네. 그거는 그래도 생존 가능성은 그래도 봤을 때 천운 돌파 그랜라간보단 낫다고 생각해서 한 2.5점, 2.5점 그랜라간은 메인 인물들 말고는 절대 안 죽어요.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그랜라간에는 2.5점. 네. 개그 컷이라는 그 실드가 또 있잖아요. 맞죠? 네.
네, 저는 사실 북두의건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옆에서 많이 듣기는 했고 또 제 추억으로는 이제 그 오락실에 있던 그 치는 게임 있잖아요. 그걸로 펀치로 아, 막 맞아요. 예. 그걸로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게임. 네, 그 게임에서도 이제 현실성 참 그렇죠. 그건 좀 이상한데 게임의 현실성을 제가 진짜 접한 거는 이제 그 게임밖에 없기 때문에 네, 현실성은 이제 1 드리겠고요. 아니 이유가 없어 그냥 말씀이. 지금 에이스님 충분히 항상 든 거. 많이 감안해주고 추억 보정 받아야 3점이야. 너무 이제 소금이야, 소금. 생존 가능성 그래도 이렇게 잘하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2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건 뭐 매드맥스죠. 솔직히 음. 미친 놈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매드맥스보다 더 미친 놈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안 네. 보거든요, 얘들은. 매드맥스는 네. 그래도 그 인본주의는 좀 있어요. 네, 보면 이게 어떤 느낌이 이 사람들의 근육질에 단백질의 공급원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진짜 저는. 무섭다.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거 되게 신선하다. 너무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이 친구들이. 네, 그래서 현실성도 이제 너무 이제 좀 핵전쟁 훈대 그런 묘사가 그냥 되게 가난하다, 물이 없다 이 정도로만 맞아요. 표현이 된 게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현실성에 2점을 줬고요. 생존 용이성은 제가 켄시로만큼 권법을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1점 드리겠습니다. 아직 근데 아니 여기는 켄시로만큼 못 싸우더라도 네. 켄시로랑 친해지면 또 살 수가 네, 있어요. 잘 붙으면 근데 살 켄시로는 한 있으니까. 명이고 인류는 너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왜냐- 구원만 있는 다른 세계보다 거잖아요. 더 힘든 게 여기는 다른 세계는 장비가 좀 괜찮으면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치. 요건 장비가 안 돼. 이건 뭐 총이고 뭐고 다 상관없어. 그렇구나. 기공 찔리면 죽으니까. 총 쏴도 네. 막 켄시로가 네, 그 네. 이지 진공파 쓰면은 총이 나한테로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근데 악당들도 그래요? 악당들도 막 그렇게 싸워요? 예, 악당들도 이제 초반에 자코 악당들은 뭐 총이니 바주카폰이 들고 음. 나오는데 그런 애들은 진짜 자코고 진짜 강자들은 다 권법으로만 싸요. 왕들이 다 권법으로 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거의 왕들. 드래곤볼하고 그-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기 이제 라오 같은 경우는 권왕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네. 아, 실망스럽습니다. 네. 이러려고 어저께 새벽 1시까지 대본 쓰고 북두의건 그 재미없는 거 22권 재미없다. 네? 22권에 얼마나 손발이 막 퇴계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보면서 네? 마지막에 켄시로가 이거 뭐 한국 막장 드라마 따지고 기억상실증 걸리고 막 이래. 맞아요. 진짜 아니, 이런데 이런 점수 받을 줄 상상도 계속 못했네요. 그 뒤에 뭐 북두의곤 몇십 주년 해가지고 또 단편 하나 누가 그린 게 있고 그 작가가 그린 거 있거든요. 네. 거기도 봐도 켄시로 완전 개답답이에요. 자기 믿던 사람들 다 죽고 나서야 복수하겠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다 죽이고 또 사라져요. 저 복장 터진다니까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작품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선택한 작품은 이츠키 나츠미 작가의 오즈인데요. 이제 완결이 1993년에 된 꽤 오래된 엄청 만화죠. 오래됐죠. 네, 아재들의 만화. 그렇죠. 네? 오즈의 배경이 이제 2021년이에요. 세계 3차 대전으로부터 31년 후라는 설정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1990년에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반년 동안의 빙하기를 불렀고 이제 생존자 중 25명이 동사하거나 아사하기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얼마나 현실적인 세팅이 돼 있다. 네, 세팅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이제 각 정부는 이제 괴멸 상태에 빠졌고 미국은 이제 작게는 한 20개 정도의 조각으로 분열돼서 이제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작품에서는 결국 이제 지구 규모의 전국 시대가 돌아했다고도 말하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캔자스 지방에 이제 천재 가문으로 유명한 이제 에프스타인 집안의 막내딸이 찾아오게 돼요. 근데 이 소녀가 이 지방에 찾아온 이유는 이런 전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도시 전설처럼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어딘가에 최첨단 과학 도시인 오즈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재 소녀는 오빠 리온이 있는 오즈에 가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게 된 건데요. 이 소녀를 데리고 가는 이제 무토라는 용병 남자가 나오는데요. 이 남자와 함께 이제 오즈를 찾아간 얘기가 이 스토리의 기본적인 줄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오즈에 도착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 꿈과 희망도 없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지구 정복을 꿈꾸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였고요.
네, 그 창조물들과의 한판 승부가 기다리고 있죠. 원래 그 오즈는 네. 이제 최첨단 과학이 아직도 이제 있어서 그 전쟁 전에 그 과학이 계속 발전한 그런 그렇죠. 상태에 네. 도시가 남아 있어서 그 과학을 이용하면 이제 인류가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전설처럼 들려오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이제 그런 상태인 네, 그런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하지만 이제 결국 이렇게 암울하게만 끝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안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네, 봤습니다. 봤는데 네. 설명을 듣고 아. 말씀드리려고. 네네. 저도요. 아.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조용하셔서. 네. 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과 배경에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은 오즈의 마법사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작품인데요. 맞아요. 이제 그 주인공인 필리시아가 도로시고 무토는 이제 겁장이 사자고 이제 거기 나오는 사이버노이드인 그 19. 네, 1019가 이제 심장이 없는 양철 남군으로 볼 수 네, 있겠고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고요. 네. 제 나이대에서 이제 만화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 웬만하시는 분은 네. 되게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중고딩 때 본 것 같아요. 이거. 네. 네. 그러니까 이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 이제 남자 주인공인 네, 무토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항상 이 작가 작품은 남자 주인공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여자 주인공들은 좀 그에 비해서 특히 좀 검은 머리 남자 주인공이 네, 그렇죠. 되게 항상 멋있어. 진 주인공. 예. 근데 이 무토라는 캐릭터가 되게 용병이라서 되게 달고 다른 캐릭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게 22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신장만 하니까. 일본 만화 그렇죠 뭐. 그렇죠 뭐. 근데 막 되게 훌륭한 군인으로 완전 막 사기 막 그 얀센의 지도자급으로 막 신임받고 있는데 네. 15세에 교관을 했다고 나와요. 작품에. 송유근 군 같은 그런 사람. 그러게요. 네. 되게 머리 회전 빠르고 처세에 능한 캐릭터인데 되게 근데 또 순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때묻지 않았어요. 얘가. 네. 그래서 그런 자기 눈으로 이 꿈을 이 지저분한 이 힘든 세상 말고 이제 진짜 꿈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이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 이 필리시아와 함께 오즈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무토의 자세가 되게 이 작품 전체를 되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이 꿈도 희망도 없는 이 세상에서 미래에 대한 그 희망과 그 인류에 대한 그런 그 희망을 이제 잃지 않은 모습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이 작품은 거의 무토의 독백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무토의 독백에서 항상 나오는 주제는 그런 거예요. 과연 인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인간다움이란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하고 되게 이 작가 작품이 항상 다 그렇지만 좀 되게 인간에 대해 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점은 좀 굉장히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네.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이 세계관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이잖아요. 이 세계관에서 용병이라 하면 진짜 완전 인간 쓰레기 쩌들었을 것 같은데 거의 네. 그런 거의 많은 작품에서 그런 완전 인간 쓰레기로 나오는데 여기선 이 사람은 되게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그런 살아남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죄책감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주인공의 인간적인 모습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제 진보스인 그 필리시아의 오빠인 리온과도 비교가 그렇죠. 되고요. 또 이런 리온은 또 인간이 아니면서도 나중엔 정말 누구보다도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1019와의 모습과도 또 이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주제를 위해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요. 이제 아무리 삶이 힘겹고 한 채 눈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승에 인류의 힘으로 이루어낸 파라다이스가 존재한다는 믿음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 오즈에는 그들이 꿈꾸는 것은 없었지만 그 오즈를 향하던 그 여정을 통해서 이 모든 친구들이 이제 꿈을 실현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인류의 희망인 듯 보였던 이 오즈는 그들 손으로 다 이제 파괴해버려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6년 뒤에 에필로그에서 보면은 이 필리시아는 이제 미래 씨앗을 길러내었고 이제 내년에는 황금빛 밀밭이 펼쳐질 것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이제 이 작품의 이제 마지막은 이제 동면 상태에서 깨어난 이 주인공 무토가 상상하는 밀밭의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 황금빛 물결이 파도치는 밀밭의 장면이야말로 정말 제가 본 포스트 아포칼립스 작품 중에 가장 희망적이고 희망적인 작품이에요. 아름다운 결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보면 감사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무토가 갖고 싶은 게 뭐냐 물어보면 보리밭이 갖고 싶다고.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보리밭이 약간 번역상의 미스 같은 밀밭인가요, 보이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그 설정이 미국이잖아요. 보리밭보다는 밀밭이 아닌 그 밀밭으로 나온 그 번역판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번역이 되게 개판이에요 보시면 그죠.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네. 명사도 좀 많이 틀리고 있고. 네, 맞춤법도 네. 되게 많이 틀리고요. 맞춤법은 틀렸어요, 진짜. 맞춤충께서 또 이제 등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틀렸나요? 제가 수정해드릴 수 있는데. 네. 제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어렸을 때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 작가분들 작품이 다 재밌어요. 네, 맞아요. 카시카, 수왕성, 파룬성. 수강성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파룬성이 더 재밌긴 했는데 약간 BL 요소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남자 독자도 좀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간 굉장히 재밌는 작품입니다. 전부 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핵전쟁 후인데 핵으로 인한 후속 피해가 없다는 거 약간 북두의 관와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북두의 관은 약간 나오잖아요. 그래도 막 예. 근데 여기는 정말 돌연변이나 이런 것 3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마르고 돌연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핵으로 인해 핵 자체는 그렇게 큰 파괴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뒤에 온 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그런 많이 죽은 식이면 거거든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좀 다른 세계관 이게 뭐 북두의 권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인간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지금 문명 사회에 가까운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머리 좋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네. 네, 공부 잘하면. 북두의 권은 머리 줘도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당연하죠. 오로지 힘만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예, 그래서 현실성에서는 저는 3.5점을 줬어요. 걔도 이제 뭐 식량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핵전쟁 후에 뭐 세력이 나눠져 있는 구도를 설명한다든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현실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3.5점 드렸고 생존 용이성은 여기서 사는 사람들 멘탈이 앞으로 소개할 모든 작품들의 인간성에 비해서 가장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세계거든요. 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건전한 네, 것 그런 것 같은데.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그러면 때서 현실성 점수를 낮게 줘야 되는 거 잠깐만. 아니에요? 음, 모순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현실성이라는 게 사람의 마인드가 아니라 이 세계관이나 그렇죠. 이 배치 상태가 현실적이다는 뜻이고 네. 생존 용이성은 좀 저는 다르게 봤어요. 그래서 4점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일단 오지 마법사라는 이야기 원류를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네, 도로시가 이제 캔자스에서 거기도 캔자스죠. 네네. 오지 마법사도 그래서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오즈 세계로 가는 그 모습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 오즈라는 만화책에서 보여줬던 오즈 마법사 원래 이야기의 변형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맞아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다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오즈의 마법사에도 보면 실제 오즈의 마법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기꾼이었어요. 네. 맞아요. 사기꾼이었는데 그거를 약간 재밌게 비틀어가지고 오즈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봤었던 작품이고 사실 그 무토 캐릭터는 너무 완벽한 인간이잖아요. 지금 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너무 그래서 좀 저는 이걸 본 게 제가 나이 들어서 본 바에 의하면 무토는 너무 완벽한 캐릭터라서 이제 너무 순정순정틱한 그런 남캐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보면 원령 공주의 아시타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이도저도 선택도 한 번씩 하잖아요. 얘를 네.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막 그런 느낌 되게 아시타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일단 현실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현실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봤어요. 자, 핵전쟁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사실은 이게 오즈를 찾아가면서 이 작품의 어떤 이제 매력 포인트는 이 오즈를 찾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멤버들 간의 우정과 사랑이 사실 주된 소재고 그런 감정선의 변화가 작가가 보여주고픈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관에 대한 어떤 치밀한 설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치밀하진 않죠. 네,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멸망한 세계를
그 세계 정복을 위해서 뭔가 매진한다는 게 사실 그게 별로 갖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갖고 싶어 한다는 점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매드 사이언티스트인 그 리온 같은 경우도 좀 개연성 좀 그 행위의 당위성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았다는 맞아요. 생각이 좀 그냥 들어요. 네, 뜬금없이 미친 뜬금없이 미친 사람이다. 거예요. 그냥 네. 약간 정신병자 같은. 네, 그냥 예. 그러니까 그 악행의 그 동기가 별로 없어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북두이건처럼 그렇게 막 황당한 설정은 없기 때문에 북두의건 다음이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북두의건이 왜 황당하죠? 검을만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거 좀 이상하긴 하죠. 너무 급수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현실성은 3점 드리고요. 네. 네, 생존 용이성은 여기는 그래도 할만하죠. 그렇죠. 예, 살만한 것 같아요. 지금 정도 네. 노력이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생존 용이성은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용이한 세상이네요. 저는 이 작품의 현실성이 일단은 이거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핵전쟁 이후의 세계관인데 그림체가 너무 착해요. 그림체가 너무 보세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순정 틱해서 순정만 하니까요. 지금 북두의건 그러니까 아니, 몰입이 안 되는 거지 현실성하고는 좀 몰입- 링크가 안 되지 않아요? 예, 몰입이 안 돼. 아니 핵전쟁 이후면은 그림체가 최소한 북두의건 못해도 김성모 만화 정도의 그림체는 나와야지. 핵전쟁 싫다. 이거 참 살아가기 힘들곤 했는데 여기 보면 막 캐릭터들도 다 막 미형에다가 막 예쁘죠. 예, 키가 막 다 훤칠하고 막 네. 예? 날씬하고 머리도 깔끔하고 예? 여주인공 눈은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예. 그래서 저는 현실성 2점 드리고요. 복수인가요? 근데 뭐 생존 용이성은 네. 4점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만하니까. 급 착해진 수분. 네, 2개까지 했고 저희가 잠깐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 차례인데요.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게임 폴아웃 시리즈입니다. 가을 출타라고도 하죠. 아, 그 무슨- 연습해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불법 공유하던 시절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최초의 작품은 인터플레이사에서 제작한 1997년도 작품이고요. 네. 네. 이게 1, 2편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인터플레이사가 망한 이후로 제작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08년에 폴아웃 3가 출시가 됩니다. 이거는 베데스다사에서 출시를 한 것이고요. 이때부터 좀 맞죠. 게임 퀄리티가 확 올라갔죠. 네, 맞아요. 3D가 됐죠. 이게 단순한 RPG 게임을 넘어서 방대하고 치밀한 세계관 설정과 온갖 블랙 유머들 그리고 풍자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계관이라서 열성 팬이 굉장히 많은 작품입니다. 네. 이 4편이 2016년 스팀을 통해서 출시가 됐는데 저도 구매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네, 역시 제가 꼽는 최고의 작품은 3편이죠. 네, 2008년작 폴아웃 3편입니다. 4편은 액션성이 좀 강해지고 뭐 인터페이스가 좀 편해지긴 했는데 스토리 라인이 조금 폴아웃 세계관에 좀 안 맞게 약해요. 약한 느낌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폴아웃을 꼽은 이유 현실성과 그리고 생존 용이성 둘 다 뭐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용이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폴아웃은 방사능 낙진을 뜻하는 용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세계관은 핵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걸 좀 얘기를 해보자면 폴아웃 네. 세계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와 축이 조금 틀어진 평행 우주라고 볼 수가 그쵸. 있어요. 네. 여기서 가정이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그 실제 세계는 핵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를 하고 맨하튼 프로젝트 이후에 감지하고 핵 확산 방지 조약을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핵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더 이상 핵을 가지지 못하게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런데 이 폴아웃 세계관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국가들이 핵 에너지와 핵 기술을 다 보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쟁적으로 연구를 네, 하죠. 경쟁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냉전이 계속돼요. 냉전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냉전의 축이 소련이 네. 아니라 중국이 그죠, 됩니다. 중국이죠. 거기는. 네. 중국이 되고 중국이 거의 진짜 미국
핵과 버금갈 정도의 과학 기술과 능력을 가진 슈퍼파워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게 또 두 번째 가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건 첫 번째 가정이랑 좀 비슷한데 첫 번째 가정이었던 핵 기술의 발달 때문에 다른 분야의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하지 않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핵만 발달을 하고 트랜지스터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진공관이에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네. 안 좋은 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뭐냐면 같은 반도체 시대가 아니라는 뜻이죠. 네, 반도체 시대가 아니에요. 이런 기계들이 없어요. 컴퓨터, 우리가 쓰는 노트북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인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죠. 왜냐하면 정확한 계산과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훨씬 더 많이 낭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세계관에서는 2050년대부터 석유 고갈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뭐 하나 만들려도 되게 커질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뭐든지 다 커요. 핵 빼고는 다 커요. 근데 바퀴벌레도 크고. 그거는 이제 핵 전쟁 전쟁이고요. 네. 그래서 반면에 핵 기술은 굉장히 발달해서 핵이 정말 소형화됩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는 핵전지도 있고요. 자동차도 핵 그 엔진을 탄 그런 자동차도 있고요. 핵카. 아니 왜 핵은 한글이고 카는 영어예요. 스포츠 심장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네. 스포츠 심장. 심지어는요.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핵폭탄 발사기가 생깁니다. 유탄 발사기 예. 폭탄이. 그러니까 RPG-7 같은 그런 대전차 로켓포 같은 크기예요. 근데 그거 쏘면 난리 나요. 이렇게 건물 몇 개가 폭파가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무기가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무슨 방사능에 면역돼 있나요? 아니죠. 아니요. 죽죠. 죽어요. 그래서 콜라 마시잖아요. 그 누카 콜라. 그거. 아, 네.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2052년에 석유 고갈로 먼저 유럽 연합이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거든요. 아예 그 자동차들이 못 다녀요. 석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산업이 아예 정지가 되니까 중동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석유를 뺏으려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중동도 다 핵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술핵들을 막 서로 막 쏴대면서 이제 거의 공멸의 길로 가는 거죠. 이거 문명에서 본 것 같은데. 문명에서 능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네, 맞아요. 항상 시작은 무역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끝은 핵으로 핵전지. 끝나고. 아, 상대방이 건드는데 어떡하라고. 나도 쏴야지. 적 수도 근처에 핵미사일 박아놓고. 네, 근데 이 자원 전쟁은 어떻게 끝나느냐? 중동 지역도 석유가 고갈이 되면서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제 다 인류는 망했네. 석유가 다 없는 거죠. 유일하게 석유를 가지고 있던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핵 에너지가 그렇게 소형화되고 발전됐으면 대체 에너지가 핵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석유로 화학 그러게요. 제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네. 좀 그런 에너지 자체로는 대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래서 드네요. 게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저는 방금 후봉님 이야기를 딱 듣고 머리가 번쩍하면서 현실성 점수를 좀 더 낮게 주기로 했습니다. 아, 미안.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보면 핵 기술만 발전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기술도 거의 발전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석유 화학 제품 뭐 네, 그런 석유 게 화학 있겠죠. 제품은 네. 당연히 이제 그 이전부터 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30년대, 20년대 수준의 석유 화학 제품 가공 기술밖에는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대체 에너지 전혀 없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아무리 소형화된다고 해서 핵을 아무 데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까 그 핵카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핵화가 뭐예요? 아니, 핵으로 근데 가는 자동차. 핵으로 가는 핵화. 자동차가 있어도 네,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섬유도 석유 화학에서 나오고 있는 그 원료들을 많이 쓰고 있고 핵 전쟁이 저렇게 막 일어나면 분명 생태계도 다 파괴됐을 거고 우리 그냥 지금 옷으로 전쟁하기 통해.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라도 이제 그 핵 그런 관련해 갖고 사람들이 발전하면 분명 뭐 자동차 사고도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환경이나 이런 것도 많이 파괴될 거고 자원도 엄청 소모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뭐 다른 부분에서 자원이 많이 필요해지겠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 방사능의 농도가 엄청나게 짙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리고 미국이 유일하게 석유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국이 석유가 다 떨어져 가지고 미국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걸 대전쟁이라고 불러요. 2066년에 일어난 전쟁인데 이거는 이 대전쟁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2시간 만에 끝이 나요. 그냥 서로 핵 쏴서 그냥 끝난 거예요. 재미없는 전쟁인데요. 그냥 뭐 그리고, 서로 뭐 네. 버튼 한 번씩 눌렀겠죠. 뭐. 네. 그리고 세계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몇 가지 가정이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재밌는 상상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게임 내 설정들이 재밌고 치밀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냉전이 지속이 되면서 문화 전반적인 부분이 발전을 못해요. 그리고 어떤 메카시즘이 계속 100년 동안 유지된다고 생각해 다양성이 보시면 돼요. 없어지는 네, 다양성이 없어요. 문화, 예술, 그다음에 종교 이런 것들이 다 발전하지 않고요. 국가의 선전선동에 사람들이 다 휘말리게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북계공 빨갱이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TV에서. 네. 그리고 나중에 핵전쟁 이후에 설정을 보시면 아인종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뭐 방사능에 노출이 돼서 살아남게 된 구울이나 뮤턴트 예. 같은 존재들이 또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서. 그 중에 혹시 근육 많은 뮤턴트 없나요? 있어요. 뮤턴트는 근육이 많아요. 네. 덩치가 막 한 3배만 하고 그렇죠. 엄청 크죠. 건물만 물리적으로 엄청 압도적. 건물만 하진 않죠. 조금 커요. 하고. 아깝다. 뭘 점수를 또 깎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뭘 또 발목을 잡으려고 그래. 건물만 하면 일단 뼈가 못 버틸걸요. 뼈가. 맞아요. 근데 북두의권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아웃 세계는 좀 살만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거짓말. 뭐야 이거 지금. 네. 왜냐하면 볼트의 존재입니다. 아 맞아요. 볼트는 일종의 쉘터인데요.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민간 합작으로 이 쉘터들을 전국에 건설을 하게 돼요. 미 대륙 전체에 건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게 폐쇄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뭐 식량이랑 공기 정화, 그다음에 수질 정화를 이루어내면서 오랫동안 세대를 이어가면서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는 오버시어라는 그 리더가 있는데, 이 리더가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 집단을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100년 이상 그 안에서 살아간 볼트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쉘터입니다. 그래서 이 볼트에서 살아남은 인원이 수용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5만 명은 충분히 살 수 있다. 하지만 볼트 안에 들어갈 특권이 없는 여러분들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트 밖에 있었어도 살아남은 아인종. 사람들이 있어요. 굴. 구울이나 뮤턴트가 있습니다. 그걸로 별로 살아남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게 지금 엑스맨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북두이권에서 그 세계관에서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하고 그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안에 들어간 북두이권에서 안에 아니, 그러니까 북두에관에서는 못 들어간 사람 다 죽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요? 아니 나는 지금 쉘터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북두이권처럼 살고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처럼 살아남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구울들 보면 되게 오래 살지 않아요? 네, 그쵸? 구울들은 이제 수명이 굉장히 길어져요. 괜찮네. 네, 그래서 뭐야 이거. 200년 이상 이렇게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이게 다 똑같아요. 인간과 조금 흉측하잖아요. 네, 좀 많이. 흉측하죠. 얼굴이 막 흘러내리고 막 에이스님 약간 그런 거에 관심 있으세요? 흉측한 거. 네, 그래서 이 자기들끼리 네크로폴리스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살고 있어요. 구울들끼리.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네크로폴리스는 밖에 있을 거 아니에요. 볼트 밖에. 네, 그러니까 구울이. 그러니까 구울들은 방사능에 면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체가 변형이 돼서 아인종이 된 거예요. 진화했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그것도 그렇죠, 일종의 진화죠. 진화라고 할 수 네.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구울 아니고 뮤턴트도 있어요. 뮤턴트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실제로 뮤턴트들은 구울이랑 다르게 신체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뭐 외모는 물론 흉측하지만 그건 인간의 입장에서 그런 거고, 네, 그러니까. 뮤턴트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보통인 거예요. 괜찮네요. 네, 뮤턴트가 세계를 제패하고 다 다 쓸어버리면 뮤턴트 그 중에서 이제 미추가 결정 나는 거죠. 그게 2탄 내용입니다. 진짜요? 그래요? 뮤턴트가 세계를 이제 새로운 시대를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그럼 있어요. 뮤턴트 대장 마그니토인가요? 아니요, 다른 이름이에요. 매그니토는 아니에요. 마그니토 아니고 매그니토인가 봐요. 막 이러려 그랬는데. 아재 개그 진짜. 정말 아저씨한테 이런 얘기 들으니까 부끄럽네요. 네, 이렇게 새로운 인류로서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도, 네, 우리는 이제 이
폴아웃 세계관에서 아주 시원한 음료도 마실 수가 있어요. 누카콜라. 누카콜라죠. 네. 뭐냐면 누클리어 플러스 코카콜라 합성어인데요. 네. 처음에는 이 누카콜라가 출시됐을 때는 그냥 과일 향을 넣은 천연 음료였어요. 근데 이 과일이 없어져요. 멸종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조금 넣어요. 조금이니까 괜찮아요. 색깔도 약간 초록색 비슷하게 네, 그 빛나고 어두운 그러는데 밤에 빛도 나고. 네, 뭐야, 방사성 돈이원소를 조금 넣었기 때문에 빛이 좀 나요. 근데 방사선이 나와서 그래요. 네, 괜찮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 저 뭐 어떻게 보면 기호식품이에요. 담배랑 비슷한 느낌이니까 몸에 좋은 건 네, 아니거든요. 아주 짜릿한 맛이 나는 거죠. 심지어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짜릿한 맛. 진짜로 죽을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뚜껑이 화폐예요. 그래서 네, 그렇죠. 네, 누카콜라 멸망한 뚜껑. 그 폴아웃 세계관에서 병뚜껑이 화폐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거 재밌지 않았어요? 그 설정 네. 재밌던데. 그 화폐 그리고 부분이 이제-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2066년에 그 누카콜라를 좀 더 업그레이드한 누카콜라 퀀텀이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뭐 코카콜라 제로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제로 같은 거예요. 제로 칼로리. 콜라 맛을 좀 더 줄이고 제로 누칼량을 방사선인가? 좀 더 늘린 거죠. 네, 그 방사성 동위원소 양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뭐야, 아주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러니까 그런 담배로 건데 치면은 1mm에서 5mm가 된 거지. 예를 들면 누카콜라 퀀텀의 첫 번째 그 시음 테스트에서 전체 실험 대상 50명 중에 50명이 3일 내에 심각한 장기 손상으로 사망을 했고요. 전원 사망했습니다. 그런 두 게 번째- 게임 내 저널에서 나오죠. 네, 그게. 두 번째 시제품 테스트에서는 4명이 죽었고 네. 미국 게임은 저런 게 너무 좋아요. 설정이 그 이렇게 살에 살을 붙여갖고 점점 음. 리얼하게 만들어가는 그 그러니까 세계관 안에서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 게임 내에서 얻은 책이나 네. 두루마리 아니 네. 컴퓨터 콘솔 내용 맞아, 이런 맞아. 걸로 네. 그 상하 세계관을 설명해 주는 게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유머가 있는 게 네. 진짜 네, 재밌어요. 유머러스. 마지막 테스트에서는 50명 다 시음 살았어요? 50명 시음 인원 중에 45명이 살아남아서 오.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아서 생존율 생체 90%. 실험으로 허가를 누가 사 먹어 그걸? 저 허가 가능한 생존율이 몇 프로예요? 도대체 그 세계관은. 난 거기서 아무것도 아니, 못 사먹을 것 같은데. 그 실험 자체를 허가해 주는 게 이상한 거지. 아니 인구수가 얼마나 많길래 맞아. 뭐 몇 프로가 죽어도 그렇게 생존 허가를 내줘. 뭐 내일이 그 어려워요, 정도면 진짜. 세상이 내가 봤을 완전 때는 멸망하기 직전인 거죠. 사망률 자체가 딴 걸로 너무 높기 때문에 먹는 걸로 높은 거 크게 문제 안 되는 것 같아. 네. 못 먹어서 죽는 애들이 더 많을 거야. 아,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 그게 있어요. 라드어웨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도 핵이 굉장히 발달한 세계이기 때문에 몸 체내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좋아져요. 그리고 또한 그 볼트 안에 일부 볼트들은 그 GCK라는 뭐라고 했지? 과학 기술이 응축된 그런 제품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테라포밍 말아요. 기술인데요. 맞아요. 테라포밍 기술인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땅과 공기와 물이 정화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로 어떤 볼트들은 이 객을 통해서 땅을 정화시키고 여기서 도시를 다시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볼트 시티죠. 맞아.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세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폴아웃 같은 경우는 저는 볼트라는 설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네. 이게 볼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폐쇄 생태계이기 때문에 네. 그 볼트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맞아요. 방식으로 이 세계를 헤쳐나갈 건가에 대한 네, 컨셉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어떤 사람들 매트릭스처럼 다 수면 상태고 가상현실을 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사회 형태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뭐 독재 국가 같이 돼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세팅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것도 그 게임의 재미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물론 제가 게임을 못해서 진행을 많이 저도요. 못했습니다만 쥐잡다가 끝났어요. 그래도 쥐를 못 맞추겠다고. 바퀴벌레에서 쥐까지 넘어갔네요. 쥐잡기 진짜 어려워. 안 맞아 애들이.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세계관 자체가 너무 흥미롭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스토리 다이제스트나 설정 자료집으로 많이 배웠고요. 특히 이제 핵전쟁 이후에 인류의 권력 구도나 생활상을 굉장히 정교하게 묘사해서 거의 저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성은 5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카콜라라든지 그다음 여기 수많은 바깥 세상의 그 재앙들이 있어요.
돌연변이 같은 친구들이나 뭐 그런 걸 보면 생존 용이성은 뭐 거의 북두해권 레벨일 것 같아요. 근데 북두해건 이해하죠. 북두해건보다는 아니에요. 좀 더 살 수 있어요. 여기는 총 잘 쏘면 살 수 있거든요. 북두해건도 무술 잘하면 살 수 있어요. 아니, 무술보다 총 쏘는 게 쉽거든요. 네, 사실. 맞아요. 예. 여기 메가톤이라고 마을이 있는데 네. 거기 되게 선량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북두해건도 착한 사람 나와요. 거기. 그러니까 북두해건은 약간 어떻게 보면 뮤턴트들의 이야기인 아, 거겠죠. 그렇죠. 네. 초인들이잖아요. 네. 초인. 그러니까 예. 방사능에 오염돼서 무술을 엄청 잘하는 거지. 때면 무슨 아니 진짜 방사능이 무슨 데우스엑스 마키나도 아, 아니고 왜 이래요?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예, 어쨌든 그래서 생존 용이성 2점 드렸습니다. 아 저는 이거 아까 지금 방금 꾸벅님도 얘기했지만 그 볼트가 좀 재밌기는 했는데 그래서 설정들을 계속 읽어보게 됐고 그래서 게임을 좀 해봤어요. 저도 많이는 못 갔고 이제 그 오픈월드라는 그 세계 그러니까 게임 방식을 처음 접해봐서 생소하죠. 예, 그 가면 안 되는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억지로 주유소에서 강도들하고 싸우다가 그만뒀거든요. 너무 세서 그 원래 저 레벨 때 레이더입니다. 예, 저 레벨 때 가면 안 되는 지역이라 그러는데 전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가서 하다가 때려쳤는데 일단 그 설정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성에는 저는 4점을 줬고요. 생존은 솔직히 저도 꾸북님하고 비슷하긴 한데 일단은 전반적인 사람들이 방사능이 오염된 그 세계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한 3점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3점. 예, 아니 그 방사능 콜라를 마시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뭐 다른 음식들도 좀 오염돼도 먹고 살 수 있지 식약청 않을까. 기준 통과할 때 45명 중에 5명만 살면 아, 저는 아, 정말 아니요. 50명 중에 45명 살았어요. 정말 저는 의외는 그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핵 방사능 그거를 정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네, 네.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질 않아요. 그 세계관을 뭐 물론 게임이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되게 치밀하게 이렇게 이뤄놓은 바탕 안에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 저거를 제대로 안 쓸까?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설정상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떤- 뭐냐면 이 볼트텍이라는 회사가 그 볼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네. 이 인간들이 근데 약간 진짜 완전 미친 사이코 집단이라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볼트 안에다가 모든 볼트에 객을 다 넣어놓고 이제 몇 년 후에 열어가지고 객을 펼쳐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그 볼트의 상황 설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실험이죠, 사실. 외계인 실험을 한 아니에요? 거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대피소가 실험을 한 아닌 거예요. 개념의 볼트들이 많아요. 네. 안에 아. 남자 하나랑 여자 뭐 아. 90명 이렇게 일부러 넣어놓고 맞아요. 뭐 여자 재밌다. 뭐 하나에 그러니까 남자 몇십 사회 실험을 한 거예요. 어. 얘네들이 실제 인간들을 가지고.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그 객을 넣고 그 다음에 아주 밀폐된 이제 식량도 충분하고 막 그런 객이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그 볼트들도 있는 거예요. 일부러 비정상적으로 네.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객으로 실제로 객을 활용한 볼트가 몇 개 없는 거죠. 거기다가 엔클레이브라는 집단이 있어요. 이 미친 집단들이 볼트 열어가지고 볼트를 이제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볼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볼트에서 그 객을 활용한 경우가 많이 없는 거죠. 인클레이브가 약간 미국 약간 극단적 그렇죠. 예, 극단주의자, 극단주의자들 네. 우파들이고 좀 많잖아요. 브라더 브라더 오브 스틸은 이제 약간 선한 그런 사람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익기관도 있어요. 여기 무슨 뭐였지? 묵시록의 추종자들인가? 그거는 이제 이상한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널리 전파하는 게 목적인 오. 조직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세팅이 진짜 재밌어요. 한번 그것만 찾아봐도 소설 읽는 것 같아요. 설정 읽는 네. 건 재밌어요. 네, 저도 이렇게 대충 찾아보고 그냥 지금 들은 것만 들어도 진짜 설정이 진짜 재밌는 네. 것 같네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폴아웃 3 하는 걸로. 저분 오버워치 때문에 바빠서. 저도 그리고 저 그게 또 재밌는 게 현실적이라는 게 되게 진짜 완전 일어날 법한 것만 또 아니고 되게 황당한 것도 아까 말씀하신 콜라도 그렇고 맞아요. 또 외계인도 나온다며요. 외계인도 설정상 그래요? 있다며요. 설정상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말도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점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현실성은 4점 드리겠고요. 생존 가능성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목숨만 붙어 있으면은 살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구울르든 뭐 뭐로든 일단 저건 옛날부터 팔 하나 더 갖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살아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생존 가능성은 4점 드리겠습니다. 와, 엄청 높네. 저도 이거 현실성은 높은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존 영위성은 북두 신권 이하해요. 이거는 5만 명 살아 있고 또 밖으로도 못 나오잖아요.
예. 5만 명 말고 훨씬 더 많이 살아 있어요. 볼트 안에 수용 볼트 가능한 안에 인원이 5만 5만 명이고요. 바깥에는 밖에 있는 나라가 다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 볼트 말고 쉘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1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사적인 복수예요. 되게 사적인 복수예요, 이건.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뭐야 수긍 못한 것 같은데. 밖에도 못 나오는데. 아니 밖에 나올 수 나가는- 있어요. 그 밖에 아니, 그러니까 나라들도 다 이게 있어요. 어떤 상태냐면은 바퀴 핵 오염으로 엉망진창이 돼서 괴물이라고 해야죠. 그 돌연변이 이상한 사람들, 괴물들 같은 게 살고 있는 상태에서 쉘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시간 단위가 틀려가지고 순차적으로 이게 열리면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그래서 북두이건보다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의 비중이 조금 있었던 거죠. 북두이건처럼 건물만한 사람들이 돌아다니진 않고. 북두이건은 건물만한 사람은 굉장히 레어템이에요. 굉장히 강자야 거기서. 내 생각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북두이건 생계가 그렇게 황폐해진 거야. 식량난이 그 사람들 때문에 올 거라고. 계속 먹어서. 예. 코끼리 한 2마리는 하루에 먹어야 될걸요? 그 크기면? 그러게요. 나는 네. 인육설 제기했어. 인육살. 안 그러면 그렇게 덩치가 클 수가 없는 단백질을 거죠. 제공받을 수가 없어. 저 북두이건 점수 더 깎아도 돼요? 되게 무서운 동네네. 1점 주셨잖아 이미. 뭘 더 깎겠다고 그래. 아니야, 안 깎아. 나 1점 아니야. 참고로 햇님은 현실성 1.5점, 생존 용이성 1점을 줬습니다. 뭐야 저게 진짜. 예, 자연스럽게 등장하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햇님이 왔습니다. 예. 아, 예. 제가 아까부터 껴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덕후를 꿈꾸는 늦게 온 hen입니다. 예. 그럼 제 차례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천원 돌파 그랜라간을 들고 나왔는데요. 다들 이게 무슨 포스트 아포칼립스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약간 컨셉 자체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들고 나온 이유는 사실 이제 다른 분들이 핵 뭐 뉴클리어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좀 현실적인 거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사실 로봇물에서의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들고 나왔어요. 실제로도 SF에 도입하기 좀 쉬운 세계관이잖아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자체가 마음대로 주무르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네. 로봇 애니메이션 특히 많이 보이는데 전투 메카 자본글이나 턴에이 건담, 또 오버맨 킹 게이너, 아쿠에리온 등 이런 작품들이 대부분 그런 세계관을 차용하고 있어요. 좀 더 극적이고 비극적이면서 좀 뭐랄까 절망적인 상황을 연출하기에는 딱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독 이 그랜라간을 고른 이유는 결국에는 그 초열혈물이라는 점에서 사실 이제 너무 암울하잖아요.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막 노력과 근성, 뭐 우정 이런 걸로 돌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받았어요. 사실 이런 작품에서. 꾸봉님에게 네. 김성모 만화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백발탄 콤보는 참아낼 수 없네요. 예, 이게 뭐 작품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2008년인가 7년에 나온 로봇물인데요. 27화 정도로 완결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가이낙스라는 유명한 제작사에서 제작을 했죠. 에반게리온으로 유명한. 예. 이 작품은 진짜 나름 제 생각에는 나름 정교한 설정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배경을 가진 SF물인데요. 시작은 인류는 이제 모종의 이유로 땅 밑에 지하에서 숨어 살거나 이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수인이라는 이종족에 의해서 이제 사냥당하거나 억압당하면서 살고 있는 세계예요. 근데 이제 그런 배경의 시대에서 마을 이름이 지하예요. 지하라는 마을에 이제 지하에서 살고 있는 소심한 왕따 소년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땅 파는 거. 드릴로. 맞아요. 드릴이어야 돼. 되게 중요해요. 드릴이어야 돼요. 그래서 드릴로 막 땅 파다가 코어 드릴이라는 레어템하고 라간이라는 머리 형태의 로봇을 구하게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 시몬하고 그 주인공의 정신적 지주인 열혈남인 카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그다음에 이제 천장에서 수인이 타는 로봇인 간맨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같이 떨어진 또 여주인공이 있어요. 약간 초글래머의 여주인공과 함께 이제 하늘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부는 사실 약간 로드무비 같이 진행이 돼요. 그쵸. 이렇게 주인공이 막 행선지를 따라 돌아다니면서 동료도 모으고 마을 생활상도 네.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작품에서 보여준 포스트 아포칼립스 설정을 좀 많이 보여줘요. 이제 좀 얘기를 드리면 이제 주인공이 처음 살고 있는 지하 마을은 엄청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지하에서 살기 진짜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 안에서 그 촌장의 지시하에 되게 가난하게 살고 있고 명물이 거기서 파는 두더지를 구워서 먹는 거인 정도로 되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 총장이 이제 막 식량도 막
컨트롤하고 다 그런 식으로 하는 불쌍한 마을이고요. 근데 나중에 예. 나가 보면 그나마 그 마을이 부유한 곳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나마 잘 사는 마을이었어요. 거기. 그 다음에 간 마을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하나의 중심 인물, 주인공하고 약간 대칭점에 있는 네, 인물인데 루시우. 로시우. 루시우. 로시. 예, 로시우. 등장하는 그 마을은 그 인구가 적당히 늘어나면은 약한 사람들을 배출을 해요. 예. 그런 식으로 버리는데 그 버린 애들 주인공이 다 주워서 같이 가요. 예, 그런 마을이고 그럼 그다음에 그 마을들이 다 지하에 있는 마을들. 예. 지하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는데 지상에 있는 마을은 또 형편이 더 안 좋은 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상에 올라와서 그 아인종과 싸우고 있거나 아니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옆에 지하 도시가 있는 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이거 딱 아까 그 쉘터 같은 거예요. 쉘터, 볼트인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볼트는 아닌 거죠. 네.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 있는 거죠 지하. 그리고 지상에 있는 애들은 식량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 대신에 수인들한테 계속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한 8화 정도에 다 끝나고요. 그다음부터는 모든 열혈 주인공과 근성으로 처절이 다 극복하죠. 부수는 장면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거리는 처절이 너무 그냥 부수고 처절이 합체하고 계속 합체. 합체와 드릴밖에 없어요. 이제. 너무 그렇지만, 좋아, 예. 너무 좋아. 아. 이제 내용을 보면 이 수인들의 리더가 있어요. 나선왕이라고. 이제 나선왕을 조지는데 이 나선왕을 조지고 나니까 나선왕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100만 마리 원숭이가 이 땅을 채웠을 때 다른 지옥의 사자가 되어 나선의 별을 멸망시키리라. 뻔한 컨셉이죠. 한마디로 예. 얘기하자면 니들 이제 니들 이제 엿됐어 뭐 이런 거죠. 난 중간 보스. 나 사실 중간 보스였음. 그 이분 생체 컴퓨터가 되죠 그 뒤에. 머리만 예, 남아요. 머리만 남아서. 너무하네. 예. 그거 머리만 남겨서 컴퓨터로 만든 인간이 루시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후 주인공이 이제 나선왕에서 인류를 해방시키고 7년 동안 이제 인류는 뭐 되게 답답했었는지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해요. 실제로 자기 기술로 뭐 달에 탐사를 보낸다는 뭐니 하면서 그 정도까지 두더지 구워 발전하거든요. 먹다가 지금 네. 뭐죠? 네, 아니 이거는 현실성은 이미 포기했어요. 원래 그래요. 이미 뭐 예. 꾸봉님 포기하고 가지고 오신 거고. 김성모식이라고 보면 이해. 김성모 많이 하니까 김성모는 자기는 현실적이라고 쓴 거예요. 김성모는 얘는 대놓고 안 하는. 근데 거고. 생존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여기. 여긴 개그캐들은 무조건 안 죽거든. 맞아. 생존 가능성. 일단 난 엄청 개그캐로 등록만 하면 돼. 제가 예. 죽는 장면은 개그 컷으로 그려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계속 하면 인구 100만 명이 넘자 이제 그 외계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인류나 뭐 나선역을 사용하는 종족들이 있었는데 요 나선역이 극대화되면은 우주가 멸망한다는 컨셉이에요. 그런 예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선역을 쓰는 종족들을 멸살하기 위해 안티스파이럴이라는 종족이 생겼는데 이제 걔들이 그 나선족과의 최후의 전쟁을 할 때 그 나선왕이 사실은 그 나선족의 전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티스파이럴한테 그 진실을 듣고 나서 자기가 그 나선족들의 병기랑 그 군대를 다 부숴요. 자기가 부숴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게 컨트롤하고 있었던 이게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은 나선왕에 대한 얘기가 짧게 있어요. 3분짜리 영상으로 있는데 얘가 있던 시절에 그 안티스파이럴하고 싸우다가 이게 나중에 정신 공격 같은 걸 당해서 나선왕이 살짝 미쳐요. 그러고 나서 자기 편을 다 공격해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리거든요. 네, 그게 원래 설정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서 하여간 인류와 안티스파이럴의 그렇죠.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는 점점 사이즈가 커져요. 뭐 달하고 합체했다가 은하계 예? 사이즈로 합체했다가 예? 뭐 이렇게 달이 대박이죠. 그거. 달이 그냥 행성이 아니었고 안티스파이럴이 지구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로봇이었어요. 그게. 아니요. 나선왕이 만든 안티스파이럴 싸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놓은, 예. 이용만 그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막 줄줄이 다 합쳐서 다 격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거 저는 이거 힘들다. 보면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 지자체에서 세계 최고의 뭐 비빔밥 뭐 세계 최고로 큰 밥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수준이 아니죠. 왜 아니 그런 아니 나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역대 최대로 큰 로봇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걸 자랑하려고 만든 시나리오 같았어요, 진짜. 사실 이게 작가가 뭐 뒤에 이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게타 로봇 사가를 자기식으로 구현하고 싶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거기도 완전 개막장이 다 차원 우주에서 뭐 초거대한 게타들이 나와서 인베이더와 싸우는 막 약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오마주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 뭐 이거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걸 격파하는 이 카타르시스 때문에 이 작품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아까 북두해권 현실성 1조인데 이제 어떡하죠? 더 이상 지금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이걸 제가 좀 방금 찾아봤는데 우리 은하가 크기가 10만 광년이면은 네. 그랜라간이 마지막에 최후에 변신했을 때 크기가 우리 은하의 850만 배인가요? 예? 상상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참나. 나중에는 은하계를 던지면서 싸워요. 여기 은하를 들어서 던져. 기술이 은하 던지기 뭐 네. 이런 거예요. 은하를 받아라 이러면서 은하를 던져. 그 은하에 사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 그걸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했다고요? 예, 보시면 알아요. 봐야겠네. 그냥 극장판으로 보세요. 극장판 편집 잘 돼 있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참 제가 그치? 천문학을 제가 쉽게 제가 말씀. 천문학을 좀 좋아하는데 은하를 던진다는 표현에 대해서 머리가 굉장히 엉클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물리 법칙을 상상하면 이 작품은 네. 도저히 볼 수가 없죠 사실. 은하가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이 알지 던질 수 있는 게 못하는 아닌데. 은하의 비밀들을 그 사람들은 밝혀낸 거죠. 제가 봤을 때 중력장 같은 걸로 이 별들을 다 한 곳에 뭉친 다음 던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세세한 설정들을 없앤 걸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손으로 잡았을 때 이 손끝에 이 그 미지의 중력장으로 이게 이제 어쨌든 뭉치기 전에 이미 특이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던질 수조차 없게 아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거야. 원시인들이 우리가 라이터를 앞에다 두고 이렇게 탁 켜주면 깜짝 놀라면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걸 수도 있다니까요.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냥 우리 세계의 물리 법칙이 통용되지 않는 다른 우주의 그런 얘기일 수도 얘기라고 있어요. 해야겠다. 네. 그래 우리 우주는 던져질 거니까. 아무튼 저는 여기 이 그랜라간을 가지고 오신 꾸북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현실 가능성은 이거 빵점을 줄 수도 있나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있어요. 네. 맞아. 현실 가능성은 1점을 드리고요. 네. 하지만 저는 생존 가능성은 이거는 솔직히 저는 5점 다 줘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지하에 사람들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나온 지 7년 만에 인구 100만 명 찍는다는 게 이거 쉽지 밑에 않죠. 그냥 다들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네. 저는 최초 은하 던지고 그러면 사람들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 은하는 안 던져. 자기 은하 아, 안 뭐야? 던지잖아요. 뭔데 은하 던지지? 네. 남의 은하는 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 아닐까요? 오 설득력 있어. 그래 호모 사피엔스도 다른 종족들 다 박살내고 선도 종족이 된 거예요. 네. 네. 제가 없는 사이에 그 저기 점수를 엄청 줄게요. 괴롭힘 당하셨나봐. 오늘 완전 신경질적이셔. 점수를 줄게요. 저는 덕보드 차트에서 최초의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0.5점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거 현실성. 산사 때 한번 줬어요 0.5. 아, 그래요? 어디 불멸의 산사를 현실성. 작품을 봤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결국엔 주인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어떤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는 뭐 거의 뭐 묘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많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점입니다. 네. 저도요. 덕보드 사상 최초의 점수인 네. 0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북두신권에 1점 주셨어. 예. 그렇죠. 같은 점수 줄 수 없잖아요. 0점인 거죠. 그건 그래요. 네. 예. 뭐 행동 용일성도 뭐 너그럽게 한 3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은하계를 던지는 거나 건물만한 사람이나 난 내가 보기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북님 의견이 맞아요. 아, 그래요? 건물만한 사람은 있을 수도 있죠. 중력이 약하게 되면. 중력이 약한 거. 최홍만이 좀 더 좀 더는 아닐 것 같아요. 또는 아니에요. 좀 더는 아닐 좀 것 더는 같아요. 네. 네, 저는 현실성은 저도 최초로 0.5점 드리겠고 생존 가능성은 3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생존성으로 꼴등 면했어. 생존성이 좋아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 네, 네. 저는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거는 1995년에 나온 영화 워터월드고요.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 토요 영화에서부터 뭐 해가지고 자주 방영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설명 안 하고요. 이게 그냥 딱 그겁니다. 그 매드맥스 해양판이고요. 그렇죠. 바다 버전. 이 영화 얘기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영화가 망했다. 근데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영화 상에 보면 수상 도시 있죠. 조그만 네. 도시가 하나 나오는데 마을이죠. 마을이 영화를 찍으려고 만들어 놓고 태풍 때문에 다 쓰러져 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작비를 좀 먹었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은 세계관은 그
뭐냐 북극이랑 남극에 얼음이 다 녹으면서 해수면이 막 상승하다 보니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물에 잠기고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상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영화상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식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은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사람들이 신선한 물을 사서 먹거든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소변을 바로 물로 정화하는 기계 장치가 있어요. 영화 처음에 나와요. 그 케빈 코스트너가 자기의 걸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식수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고 식량이 신선한 과일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비타민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흙이 없으니까. 흙이 뭐 없어요. 먹고 살아요? 물고기 잡아 물고기 잡아먹죠. 해조류 먹고. 예. 그러니까 해조류가 있구나. 예. 근데 괜찮네. 해조류 같은 게 좀 떠다니긴 약간 하겠지만 높은 점수 예. 느낌. 생존력은 여기는 괜찮네. 굉장히 괜찮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수영 잘해야 되잖아요. 매드맥스보다는 훨씬 살만한 것 같아요. 매드맥스보다는 살만한 거 아,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좀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 없는 대신에 사람들이 물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이 없죠. 보면 집이 없는 거죠. 네. 홈이. 맞아요. 그 부분이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흙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 주인공이 흙을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이 이걸 정말 귀하다면서 정말 많은 돈을 주죠. 그 돈으로 산 것들이 토마토 나무 요만한 거 뭐 그거나 물 조금 사고 그 플라스틱 통이나 이런 옛날 문명의 그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물물 교환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주로 있어요. 만든 가루처럼 귀한 거네요, 그죠? 그럼 거기 사람들은 뭐 의복 같은 거는 어떻게 입고 나오나요? 이복류 같은 거는 좀 입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그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우리들 보면은 바닷가 가면은 그 쓰레기들 바다에 이렇게 떠내려온 것들 있죠. 그 플라스틱으로 물에 떠 있는 거라거나 그물 같은 거나 그걸로 해서 만들어진 옷 같은 걸 입고 있어요. 현실적인데? 해양 쓰레기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있어요. 보면 생긴 게 딱 그래요. 바지같이 생겼는데 뭔가 누덕누덕 기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워터월드가 좀 뒤에 나왔으면 네. 흥행을 했을 것 같아. 설정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 좀 되게 장클로드 반담식으로 이렇게 액션을 하지도 않았고 그 좀 현실성 있게 나왔고 그리고 주인공은 인류가 바다에서 산지 오래되면서 진화해서 아가미가 있어요. 이게 좀 그게 조금 애라. 진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네, 그것도 그러니까요. 방사능인가요? 방사능 내 생각에는 좀 방사능. 누카콜라 이후 누카콜라 이후 수백 년이 아닐까. 네. 그냥 이게 세계관이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터월드에서 더 진화되면은 이제 여기 지하에서 그랜라간으로 살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북두신권 드릴만 세계관은 북두신권은 저기 어디야 볼트에서 나오기 전에 뮤턴트들이 이렇게 살아가던 삶 중에 한 부분인 거죠. 아, 그러면 네. 그 켄시로도 뮤턴트네요. 그렇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뮤턴트가 아니면 이해했어.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해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설명 끝인가요? 제가 다 화합으로 이끌어가면서 오늘 얘기를 끝내요. 아, 좋습니다. 네. 오즈는 죄송해요. 평화왕이네요. 네. 평화왕이네 진짜. 예. 제 같은 경우는 케빈 코스트너 폭망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너무 사로잡혀서 좀 편견을 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좀 찾아보고 이러니까 설정이 굉장히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뒤에 나왔으면 훨씬 더 나은 작품이 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성은 저는 4점 드리고요. 생존 용이성은 원래는 2점을 주려고 했는데 아까 이렇게 막 정수기 얘기하고 네. 막 이런 걸 봐서 저는 3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망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또 의외로 또 아주 폭망하진 않았대요. 네. 본전은 뽑았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네. 안 보셨죠? 네, 안 아, 봤어요. 신기하다. 아니 나는 워터월드가 우리가 어렸을 때 계속 TV에 나왔고 저 있어서 어렸을 때 영화를 안 봐서. 이게 아, 감독판이 되게 평가가 좋았다고. 아 그래요? 아. 아. 네, 그리고 영화 개봉으로는 돈을 적자였는데 그 뒤에 비디오로. 뭐 DVD로 맞아요. 한 걸로는 손익분기점 뭐 넘기는 정도까지는 네.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현실성은 3점 드리고 생존 가능성도 뭐 살만할 것 같아서 3.5점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점수면 오늘 굉장히 높은 점수죠. 5점입니다 지금. 제가 평균이 그래 나간 확 다음에 떨어졌어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후하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다. 저도 뭐 현실성 충분히 이 정도면 뭐 4점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생존 영역성도 3점 드리겠습니다. 1등 하겠네. 일단 워터월드 저는 비디오 빌려서 봤고 저는 재밌게 봤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고 뭐 그때는 어떤 영화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어린 나이여서 그렇게 봤는데 지금 보면 좀 재미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일단은
뭐 흙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거기서 이제 뭐 수경 재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디딜 땅이 없으면 그런 게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흙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식물들은. 근데 그 흙을 조그만 그 흙 가지고 막 이렇게 돌려막기 하면 사실상 그게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흙은 아닌 거예요. 맞아요. 지력이 네, 다 지력이 다 소모됐던 소진이 소모된 되잖아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분뇨들하고 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에 있어요. 그 분뇨통 안에 사람을 거기다 버려요. 그거 가지고 이제 나무들 비료도 만들고 양분을 뭐 그러는 거야? 취한다거나 계속 그런 식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런 오염이라든지 그게 이제 담수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과연 인류가 그렇게 오랫동안 생존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현실성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니 폴아웃 하신 분이 지금 폴아웃은 볼트가 있어요. 볼트도 있고 뭐. 볼트 만능설, 폴트 만능설. 아 그리고 거기 보존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누카콜라. 누카콜라는 사실 농담이고 네. 재미로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실성 2점들이고요. 그다음에 생존 용이성 과연 이제 아카미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맞죠? 아유, 그거는 우리 선택받은 한번 그 인류만 제가 그런 보기엔 거예요. 그 아가미가 영화의 있어요. 유일한 오점이에요. 그게. 맞아요. 아니 차라리 아가미 안 그게 했어도 없었으면 돼요. 훨씬 없어서 나았을 것 됐어요. 같아. 훨씬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가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뭐 바닷속 액션 도시를 씬이 있으니까. 보여주는 연출이나 이런 건 있을 수 그게 있어요. 굳이 아가미로 안 하고 네, 안 그냥- 해도 되거든요. 그냥 폐활량이 엄청나다. 네. 뭐 이 그렇죠, 정도만 그렇죠. 했어도 맞아요. 됐을 뻔한데. 네. 그래서 저는 생존 용이성 같은 경우도 뭐 해조리 먹으면서 버틴다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이유로 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2.5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엑셀이 돌아가고 오늘의 있고요. 주인공 네. 엑셀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오 다행이다. 뭐지? 뭐가 다행인 거지? 네. 예, 제가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마 꼴찌는 아니겠지? 그 설마가 설마입니다. 예. 그래 나가는 생존성이 아주 좋은 세상이에요. 아, 맞다. 거의 안 이게 죽어 약간 사람들이. 특화된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북두해권이 13점으로 북두해건도 개그 네. 컷이 좀 더 있었다면 기크콜 있잖아요. 싫어 뭐 이런 거. 내가 살려줘, 죽는다니 뭐 이런 싫어 뭐 이런 거. 예, 그랜라간이 16점으로 무려 3점 차이로 제꼈어요. 오. 4등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박빙이에요. 워터월드가 오. 25점으로 3등. 오. 그다음에 대망의 1등은 27점으로 폴아웃이 했고요. 0.5점 차이로 오즈가 졌습니다. 이런. 아, 오즈가 의외로 네. 저는 폴아웃이 굉장히 앞승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폴아웃이 살만한 세상이었단 아니 말이에요. 현실성이 너무 높잖아. 아, 현실성은 하긴, 좋아요. 네. 오즈 같은 경우는 이게 SF를 표방하고 있지만 순정 만화 특유의 얼버무리가 되게 많거든요. 네. 아, 그렇죠. 천재설 이런 걸로 네, 해결할 네, 수 네. 있기 때문에 폴아웃은 현실성이라기보다는 설정을 정말 잘 만들어서 그 정교한 설정이 네. 그러니까 현실성에 반영이 진짜 되는 그 거죠 사실은. 진짜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게 네.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오픈월드 게임들이 정말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만들기 어렵죠. 네, 그렇죠. 그런 것 제작 같아요. 기간도 많이 들 거고. 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수백억 단위로 들죠. 그래. 저희 그러면 북두의권이 꼴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넌 이미 죽어 있다. 네. 알려드리면서 저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ere's not a single day that passes without you on my